앞으로 빚쟁이들이 게임과 가상현실에서 위로를 얻고 그냥 멍 때리며 살 것 같습니다. 5억을 빌리고 10억을 빌린 이들이 빚쟁이 노예입니다. 물론 5억을 빌리고 10억을 빌렸는데 소득이 되게 넉넉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빚쟁이 노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5억을 냈어요. 근데 부부 합산으로 소득이 예를 들어 만약에 한 4억쯤 된다. 이러면은 빚 5억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 좀 더 낮춰가지고 부부 합산해가지고 연봉이 그래 한 1억씩만 넘어가도 실수령액으로 한 650씩 해서 1300만원 만약에 번다라고 하면 남편은 650, 아내 650에서 1300이다라고 하면 그래 주택담보대출 5억 내면 그래 원리금 해가지고 갚는 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남편 5천, 아내 5천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대출 5억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5억 내면은 5억에 대한 이자 내야 되죠. 원리금 갚아야 되죠. 그러면 정말 빡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벌이로 5천씩 벌어서 연 1억 벌면 30년 4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5억 받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소득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이 회사에서 잘려서 소득 파이프라인 하나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집을 사서 누가 30년 동안 빚 갚으면서 하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게 그 5년이나 10년 이후에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이 올 때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사람 일이 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수십 년을 미리 다 설계해놓고 미리 움직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빚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양가 4억이 13억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가지고 운 좋게 한 10억에 9억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집값이 오르면 집값 오른 제값을 다 받으려 하지 4억이 13억 되면 12억에 팔기도 어려운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게임처럼 사고 팔고 해가지고 시세 차익 벌어서 50억 되고 100억 되고 200억 될 것 같지만 중간에 한두 번 삐걱거리면 연쇄적으로 다 몰락하고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망가진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여러 번 망가져 봤죠. 집을 사서 집값 다 날아가서 엉망된 경우 그거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겪을 수 있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가게 망하는 거 저도 참 어리석게도 초반에 이렇게 한 두어 번 했죠. 인생 초반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장사하는 게 저한테는 참 맞지 않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 날려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고 나니 사기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절대 사기 같은 거 안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때까지 사기 당해본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고 겁내며 살아야 될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제 그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지옥이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래저래 최근에 연예인들이 부동산 아파트를 사든 건물을 사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얘기가 연예인들 얘기로 이렇게 언론에 신문에 쫙 깔릴 때 뭡니까?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 가혹한 세상입니다. 평범하게 태어나가지고 노력하며 사는 삶이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내 운이 그만큼 안 가는데 부자가 될 거고 수십억 자산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술로 하고 도박하고 유흥에만 안 빠져도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신, 작살할 수도 있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저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이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합니다. 근데 그 지루하고 뻔한 삶을 살아야 우리네 가족들이, 우리의 삶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현실 세계가 그렇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 심장이 터집니다. 병 걸린다라는 거죠. 심장병 걸리고 뭐 고혈압 걸리고 당뇨 걸리고 별의별 병이 다 걸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보통의 삶은 지루하고 뻔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측 불가능하면 어떻습니까? 매일 심장 뛰고 긴장하고 대응하다 보면 이 보통의 삶을 못 사는 거죠.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모험 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이에서 다가와서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잖아 하면서 자랑하면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 편으로 이제 말려들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뭐합니까? 나중에 사기치는 거죠. 밥도 사주고요, 커피도 사주고 뭐 비싼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고마워지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빚지라 그러고 뭐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투자하라고 이제 계속 꼬드기죠. 그렇게 빚져서 1억, 3억, 5억, 10억 빚지면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개판되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터널 안에 들어간 것처럼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던데 이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앞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제 툭 건드리면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사는 거 절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나은 자세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만약에 좀 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알게 되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움직여야죠.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조심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까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다가 또 이제 기대한 대로 뭔가 일이 안 풀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상황에 또 맞춰서 또 다시 움직이고 이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함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면요, 아예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주식 가격이 20배 올랐다, 10배 올랐다, 뭐 부동산으로 자리에서 10억 벌었다,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은 대부분 다 사이코이고 사기꾼이고 가짜고 쓰레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욕심을 줄이고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가 좀 부족한지 공부하고 배우고 또 준비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험난하고 망가지고 몰락할 때 조용히 나 혼자 헐값에 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알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야 되는 시기다, 현금을 모아야 되는 시기다, 돈을 비축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